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바로 첫 번째 이슈픽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주간 이슈픽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퀀텀 점프 대 제로 회담입니다. 제로라는 뜻은 알겠는데 퀀텀 점프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이제 여야가 상반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퀀텀 점프, 이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양자역, 물리요? 예, 물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것이 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에너지 준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한 단계 한미 관계가 좋아졌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발전 단계를 이야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12년 만에 이제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또 이제 80분의 정상회담 끝에 워싱턴 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워싱턴 선언 이번 회담에 이제 골자가 될 텐데, 네. 그 워싱턴 선언 좀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간략히 정리를 하면요. 북한이 핵 위협을 우리에게 가했을 때 미국이 핵으로 보복 응징을 한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가 핵 협의 그룹인 NCG를 신설해서 미국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실행에 나서고요. 미국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국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임이 강조됐고요. 결국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뜻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 오늘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사실상의 핵 공유는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우리 정부와는 조금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가 또 이제 평가가 좀 갈리고 있죠? 네.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은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의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선언에 담긴 한미 핵 협의그룹의 창설과 이 확장 억제 강화 대책을 성과로 강조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동맹의 퀀텀 점프, 한 단계 점프가 이루어졌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워싱턴 선언이 기존에 있었던 이 미국의 해구산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과가 없는 제로 회담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대미 호갱 외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경제 분야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이죠. 이런 것들은 계속 논의를 앞으로 해나가자고 했지만 네. 이렇다 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미 간의 이제 핵 공유를 놓고 이제 인식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사실상의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이제 실제 뭐 전술핵 재배치를 한 건 아니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입장은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게 바로 핵 공유다. 이런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쌍특검 전국의 시작입니다. 네. 어제 보셨듯이 본회의에서 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됐죠. 네. 그리고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가 되면서 이 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55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쌍특검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은 됐지만 이게 이제 그 통과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쌍특검법안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고 이 지정이 되면은 상임위가 180일 그리고 법사위가 90일, 본회의가 60일. 그러니까 다 더하면은 330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검은 이제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네. 이제 90일이 빠지게 되면 최장 240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한 8달이면은 뭐 한 연말? 그렇죠. 예. 올해 12월 말쯤 되는데요. 네. 올해 말이나 돼야 이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고 이 통과를 해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렇군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8개월이면은 뭐 앞으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이 이제 한 석 달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석 달도 안 남은 시점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서 이 총선에 좀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겠다 이런 뜻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간호법과 이제 의료법이 통과가 됐고 이제 방송법 부의예권도 이제 가결이 됐는데 여야 그 입법 대치가 갈수록 좀 심상치 않게 뭐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간호법과 의료법 통과가 됐고 방송법은 이제 상정
하는 어떤 그런 단계 바로 전까지 간 것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쌍특검을 밀어붙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돈봉투 의혹을 덮으려는 쌍방탄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간호법도 이 통과 후에 있게 될 사회적 갈등과 또 국민적 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박광원 의원이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야 원내 사령탑이 이제 모두 다 정해졌는데 향후 입법 대치를 풀 합의점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온건하고 이제 합리적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네. 현재 그 대치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여야가 이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안이 있죠. 바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법안인데 네. 그 일부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세 사기가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이 전세 사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낙찰될 경우에 지방세보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 변제가 됩니다. 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현행법상은 임차 보증금보다 지방세 변제가 우선인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세보다 이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국세는 그동안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해 줬는데 이제 지방세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여당이 이제 전세 사기 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네. 이 특별법이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전세 사기 피해로 되려면 이 6가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네. 6가지 기준인데 인정을 받으면 이제 우선 매수와 공공 임대 또 생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6가지 기준을 입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가지 중에 일단 2가지만 보면요. 네.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같은 그러니까 어떤 의도, 우려 이런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기준의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특별법도 이제 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공의 국회로 넘어온 상태인데요.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대책이 지원법이 아니고 선별법이다. 이렇게 네. 까다로운 요건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쏟아냈더군요. 자,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대의원제 폐지 공방입니다. 네. 네, 이번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번 의혹의 원인으로 이 대의원 제도가 지목되면서 이 네. 폐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당대회 이제 돈봉투를 이제 재차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의원 제도를 손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한 표, 이 등가성이 상당히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의원제를 먼저 살펴보면요. 대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당직자 또 지역의 핵심 당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권리당원이 한 12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대의원은 16,000여 명. 그러니까 대의원이 이 권리당원의 한 1.3%에 불과한 거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숫자는 적지만 이 당대표를 뽑을 때 대의원 한 명의 표가 권리당원 60명의 표와 맞먹기 때문에 이 대의원의 표심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대의원들이 이 전당대회 등 이 정당의 주요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네. 지방 대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좀 들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대의원의 등가성이 좀 너무 높다. 여기 보니까 그 권리당원하고 그러니까 1대 60 정도 네.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대의원은 30% 정도 반영이 되고 네. 그 권리당원이 40% 정도 이런 수치로 반영이 되는데 그렇군요. 1.3%밖에 안 되는데 너무 반영 비율이 큰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등가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기에 지적. 이제 대의원 구성도 좀 새롭게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가장 세게는 대의원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폐지를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이에 네. 맞춰서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수도권이나 충청, 호남에 이제 밀집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권리당원만으로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권리당원만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당에서 영남은 완전히 소외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전국 정당임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이제 강성 지지층이 권리당원으로 대거 편입된 상황에서 이런 일부 지지 세력의 목소리가 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강한 것은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의원제를 둘러싸고 이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